정권 방첩사 불법 행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12.3은 우발이 아니라 설계된 내란이다. 선관위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불법 감찰, 2차 종합특검은 즉시 수사하라. 최재형 목사에 적용할 범죄 혐의 검토한 방첩사, 김건희가 내란의 배후란 방증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조희대 패거리 지규현 판사가 12.3 내란 1심에서 우발적 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황당합니다. 제가 확인한 증거들은 법원 판결과 전혀 다릅니다. 12.3 내란은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명백한 기획 내란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12.3 내란이 결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결정적 정황과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여인영의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문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방첩사는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 이후 악용할 부정선거 명분과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사후 통치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정황입니다. 방첩사 임무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이자 정치 개입입니다. 방첩사는 또 민간인 최재형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를 미리 검토했습니다. 이는 김건희가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방증입니다. 이 밖에 군 인사를 장악하기 위한 블랙 화이트리스트 작성은 물론 주 호주 대사 인사 등 불법 국정 개입에도 서슴지 않고 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패거리 지규현 판사는 12.3 내란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날짜가 찍힌 문건과 준비 과정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우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란 세력의 만행이 통째로 묻혀버릴 뻔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첩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 국정개입, 군 장악 시도, 그리고 내란 이후 계획까지 추악한 민낯을 조목조목 밝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내란 시간표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방첩사의 불법 감찰, 부정선거 명분 만들기. 먼저 윤석열 정권 방첩사는 군 정보기관의 임무를 명백히 벗어난 정치 감찰을 벌였습니다. 직접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2024년 방첩사는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 관련 문건을 10에서 20건 작성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엔 중앙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정치 성향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2024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빌드업, 즉 내란 이후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 최상목 쪽지에 따르면 내란 수계 일당은 내란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명분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가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조작된 명분을 미리 설계한 것입니다.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기존 의회를 무력화한 뒤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가짜 국회 구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독재국가를 꿈꾼 겁니다. 12.3 내란의 밤 정보사 HID 등 불행요원 30여 명을 선관위에 투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노상원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복면을 씌우고 포박할 것을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방첩사는 여론조사 꽃 등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현황과 성향도 분석했습니다. 12.3 내란의 밤 선관위는 물론 여론조사 꽃에도 내란 세력이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군 정보기관이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의 정치 성향을 분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불법 정치 개입입니다. 2번 최재형 목사 체포 시나리오 내란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는 방증.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김건희와 대립각을 세운 민간인 최재형 목사에게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2024년 8월 14일 방첩사는 최재형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 검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같은 달 22일엔 최재형 목사 주변 인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5일 작성된 여인형 메모에는 최재형 목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최재형 목사를 군사법정에 세워 사전에 검토했던 범죄 혐의를 적용해 제거했을 겁니다. 이처럼 방첩사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도 모자라 12.3 내란 직후 특정 인물을 체포하고 감금하려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누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형 목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김건희가 내란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기도 합니다. 3번 군장악 블랙 화이트 리스트. 윤석열 정권 방첩사는 내란 명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내란을 실행한 군 조직까지 장악하려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확인된 문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장군 인사 현안 보고, 여기에는 블랙 및 화이트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보고 빌드업하기 위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보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3월 21일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자료 화이트 리스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전반기에 어떤 보직에 어떤 장군을 임명하면 좋을지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장군 인사가 전반기에 단행이 되었습니다. 이 장군 인사를 분석해 보면은 3월 21일 날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자료 화이트 리스트가 거의 90% 이상 그대로 장군 인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 10% 빠진 것은 개인적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빠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12.3 내란 실행 군 인사가 2024년 4월 24일 장군 인사로 사실상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024년 5월 3일 국가안보실에 장군 인사 결과 보고를 하는데 4월 25일 장군 인사 단행 후 진급자들의 동향과 세평, 평가 등에 대한 결과를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께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5월 28일에는 하반기 장군 인사에는 인사를 최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제 11월에 단행된 장군 인사에는 최소 인사가 단행됩니다. 3성 장군, 4성 장군은 진급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1스타, 2스타만 주로 최소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곧 있을 12.3 내란의 최소 인원을 이미 전반기에 반영된 인원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사전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란을 실행할 때 방해가 될 군인은 속가내고 내 편은 요직에 앉히는 군판 블랙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한 겁니다. 군 주요 인사를 장악해 내란 실행 환경을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저와 연고가 있는 이들 중 내란에 협조하지 않을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김병주 리스트엔 내란 세력의 비열한 술수까지 담겨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저 김병주는 계엄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때가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8월 12일 날 지명이 된 이후에 제가 계엄을 경고한 시점입니다. 방첩사는 이때 그 직후인 8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김병주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김병주 리스트에 포함된 김봉수 합참차장은 12.3 내란 일주일 전 교육사령관으로 자천됐습니다. 합참차장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아주 이례적으로 교육사령관으로 자천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있던 강모 건모사단장은 2024년 11월 2년이라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11월 장군 인사에서 배제됐습니다. 다른 자리로 순환 배치되지도 않았고 진급도 없이 유임됐습니다. 해당 사단은 지방에 위치해 내란의 주 부대에서 제외되어 있던 부대였습니다. 내란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고양이 같은 김모 준장은 우수한 인재인데도 진급에서 배제돼 같은 해 11월 전역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번 방첩사의 국정개입, 이종석 후임 주 호주대사 인사까지 개입한 불법. 방첩사의 불법 국정개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4년 3월 30일 도피성 발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의 후임으로 주 호주대사 가용자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군 정보기관이 외교 공관장 인사를 검토한 것 자체가 권한 밖의 행위,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 출신 인사 4명을 가용자로 검토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고 분석한 인사를 1순위로 추천했고 그는 실제로 같은 해 8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방첩사에 의해 오염된 것입니다. 이는 방첩사가 국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5번 우발 내란 판결, 국민 상식에 대한 도발입니다. 이 모든 문건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패거리 지규현 판사는 12월 3일 내란을 12.3 내란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날짜별로 내란 기획의 확실한 증거 문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발입니까? 법을 왜곡하고 법 정의를 스스로 포기한 사법 만행입니다. 조희대 지기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범죄의 본질을 축소한 사법 카르텔 패거리입니다. 내란의 본질을 욱해서 저지른 실수로 포장했으며 헌법 파괴 세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거듭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법 감찰이 우발입니까? 내란과 동시에 비상입법기구까지 준비했는데 이 또한 우발입니까? 여론조사기관 성향 분석이 우발입니까? 민간인 최재형 목사에 대한 사찰이 우발입니까? 군 장성 인사 장악이 우발입니까? 12.3은 결코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군 조직을 장악하고 부정선거 명분을 만들고 내란 이후 권력 구조까지 설계한 치밀하게 준비한 국헌문란 내란입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방첩사의 불법 정치 개입과 국정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내란 문건 전반에 대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본격 가동한 내란 전단 재판부는 내란의 본질을 우발로 축소한 조희대 지기현의 판단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내란의 계획성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셋째, 12.3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에게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은 결코 우발이 아닙니다.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6일 국회의원 김병주. 감사합니다.